중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강하게 추격을 하면서 반도체주들이 흔들린다라는 이야기 오늘 월가 시그널의 첫 번째 키워드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. 간밤에 마이크론과 AMD의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이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월가 시그널 첫 번째 키워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죠. 네, 물론 AMD는 뭐 많이 만회했습니다. 그리고 인텔, AMD,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CPU와 GPU를 만드는 뭐 어떻게 보면은 두뇌 역할이죠. 네. 두뇌 역할을 해서 연산 그 작용을 하는 이 그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이고, 그다음에 이제 거기를 받쳐주는 저장 장치 역할을 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할 일인데, 이게 지금 그 AMD와 마이크론에 결국 타격이 있었다. 뭐 이 얘기인데, 이제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부상 요즘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지금 중국이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해서 시장을 다 초토화를 시켜버린 어떤 이 전력들이 많이 있거든요.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잖아요.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석유화학 쪽도 마찬가지고 싼 제품을 무기로 해가지고 시장을 다 장악해서 밸류체인을 파괴시켜버리는 게 많았는데, 과연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반도체에서도 그게 적용이 될까 말까 하는 지금 계속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약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긴 합니다. 중국이 굉장히 싼 칩들을 지금 공개를 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저가를 다 가져갔다. 왜냐면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는 D램이긴 하지만 D램을 수직으로 쌓은, 그러니까 그 어떤 방법적인 차이만 그런 게 아니라 HBM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갑니다. 그 사이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. 범용 D램이 모자르다. 이 수직으로 쌓은 HBM을 다 데이터 센터로 뽑아버리니까. 그러니까 컴퓨터라던가 노트북에 쓰는 이런 범용 D램들을 싼 중국 저가 메모리 업체들이 싹 다 점령을 하고 있다. 지금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일본의 샌디스크도 그것 때문에 타격을 받은 거예요. 낸드 플래시를 이 중국의 저가 낸드 플래시들이 장악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런 위협이 키옥시아에겐 더욱더 확 와닿은 거죠. 아이템이 하나밖에 없으니까.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템이 3개가 있잖아요. HBM,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, D램 3개가 있어서 타격이 아직까지 전이는 되지 않았지만 키옥시아의 전이가 된 것만큼 앞으로 또 전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엄청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신규 업체들이 또 상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. 주식시장에 그렇죠. 상장을 해서 그 엄청난 자금으로 또 투자를 해서 규모의 경제를. 그럼 이제 단가를 더 낮출 수 있겠죠. 이 가격이 문제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$2,000, 뭐 샌디스크 $2,500, $3,000를 부르지는 그 배경의 근거가 깨지게 됩니다. 배경의 근거가 그거였잖아요. 장기 계약이고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깰 수 있는 AI 슈퍼 사이클이 왔다.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이다. 수급이 불균형하다. 근데 거기서 만약에 중국 저가 업체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쏟아내게 돼버리면은 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가 힘들겠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우려가, 물론 이것도 내려갔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거기도 합니다. 반사적으로 이제 애플이라든가 엔비디아는 강했죠. 어쨌든 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부상에 대한 이 우려, 이게 지금 전달이 됐다. 이렇게 뭐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부상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아무래도 AI 수요가 AMD,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기술주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, 이 AI 수요에 대해서는 좀 우려감도 있는 건지 아니면 견조하다고 보는 건지 다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. 네, AI 수요는 견조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뭐 얼마 전에 또 그 얘기 나왔더라고요. 제미나이가 챗GPT를 거의 따라잡거나 뭐 어느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했다.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의 경쟁이 굉장히 지금 강합니다. 챗GPT가 이미지 2.0 내놓으면서 또 대박이 났었잖아요. 근데 바로 구글 옴니를 내놨잖아요, 지금. 그러니까 네. 이제 이 영상 AI에 대한, 이미지 AI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계속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럼 이제 그렇게 뛰어난 어떤 뭐 이미지, 영상, AI를 뽑아내려면 데이터 센터 확충은 계속돼야 됩니다. 뭐 미국에서 뉴욕에서 반대를 했다고 하지만 뉴욕이 이제 민주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또 뭐 경로를 했죠. 지금 데이터 센터를 계속 확충을 해야 되는데 뉴욕에서 1년간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.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 이제 전력과 어떤 물에 대한 문제죠. 주민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있고, 그런 일부 지역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반대로는 그래도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든 확충이 돼야 된다.
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술주 전반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된, 특히 이제 뭐 기술주 전반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애플은 또 역사상 신고가를 가고 있거든요. 네. 오히려 인공지능에 뒤처졌다고 평가를 받았었던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기술주 중에서도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약간 집중이 되고 있어요. 투자 심리 악화가. 그 이유는 아무래도 많이 올랐죠. 많이 올라서 이격이 상당한 가운데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마구잡이로 지금 나오는 순간에 급락이 나왔다는 게 삼전 SK 하이닉스랑 아주 유사합니다. 50만 전자, 300만 닉스, 15,000P 마구잡이로 막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 나오고 이격이 상당한 가운데 엄청난 급락이 나왔었죠. 그런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 작용을 많이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기술주 안에서 반도체 쪽으로 좀 투심이 악화되는 모습에 집중을 더 해봐야 되겠는데요. 마이크론과 AMD가 특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간밤에 AMD 3%대 하락이 나왔습니다. 최근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볼까요? 네, 뭐 AMD는 잘 견고합니다. 인텔, 네. AMD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이쪽 라인보다는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 급락을 맞았거든요. 자, AMD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냥 횡보하고 있습니다. 지금 7월 달, 6월 달, 지금 5월 달까지도 그 520달러에서 550달러 정도 그 사이에 박스권에서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. 저 박스권 상단부가 다시 돌파가 된다면 이제 600달러를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가 있겠죠. AMD의 주가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는. 네. 왜냐하면 그 엔비디아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어떻게 보면은 AMD랑 인텔은 다 같이 CPU, GPU를 서로 1, 2등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그 업체들이거든요. 약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는 결이 다르죠. 그래서 AMD는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AMD의 주가는 좀 횡보하는 모습이 최근에 있었습니다. 우리 시장의 시그널 종목을 알아봐야 될 텐데 앞서 SK 하이닉스 ADR 주가 얘기도 해주셨잖아요. 좀 SK 하이닉스로의 흐름이 어떨지 궁금해지네요. 네, 일단 그 반등의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은 오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세기가 중요하겠죠. 산에서 굴러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힘만 있으면 이렇게 행동할 겁니다. 막 일어나려고 하다가 또 다리가 쥐가서 못 일어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 들어섰겠죠. 그래서 변동성이 심해서 지금 방향성이 아마 왔다 갔다 하는 게 며칠 갈 겁니다. 거기서 네. 방향성이 정해지는 부분으로 균형의 추가 쏠리게 될 것 같습니다. 네,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